학습 내용은 통치 권력의 구조와 유형이 무엇인지를 학습하고 한국의 역대 대통령에 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한국 대통령의 권한에 관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의 특징에 관하여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권력 구조가 변모한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구조에 관하여 좀 개념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통치 권력 구조를 표현한 것인데요. 보시면 국가의 권력은 국가 수반 그리고 정부 수반이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수반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원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한 명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부의 수반은 보시면 여기에 행정부, 의회, 사법부로 나누어져 있죠. 그러니까 각 부처마다 최고 수반들이 있는 것이죠. 국가의 수반은 한 명인데 비해서 정부의 수반은 세 명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권력이 강하면 국민들을 억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부에 대해서 시민들이 끊임없이 저항을 통해서 국가의 억압을 막아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정부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약화시킬 것이냐? 즉, 국가의 권력을 쪼개고, 그리고 서로 견제하고, 함으로 해서 국가의 권력을 필요한 만큼 최대로 약화시킨다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분립과 견제의 원칙이거든요. 이런 원리에 따라서 정부의 수반은 우리가 흔히 정부라고 부를 때는 행정부, 의회, 사법부라고 하는 3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권은 권력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서로 협력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행정부가 집행한 정책이 법에 따라서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의 수반은 3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국가의 수반은 누가 되느냐? 과거 군주국에서는 왕이 국가의 수반을 맡았습니다. 국가 원수죠. 그런데 오늘날 입헌군주국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국가의 원수 직책만 맡을 뿐이지 정부 수반의 역할을 맡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헌군주국에서는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군림한다는 것은 국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정부 수반의 역할을 맡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유럽에는 많은 입헌국가들이 있습니다. 영국,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모두 다 입헌군주국입니다. 그리고 입헌군주국이 아닌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은 군주국이 아닙니다. 이런 나라들을 우리는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라에서는 군주국을 무너뜨리고 왕을 폐위시켰기 때문에 이 왕을 대신할 수 있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는다라는 그런 원리에 따라서 공화국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군주국과 공화국의 차이는, 군주국은 국가 원수를 세습적인 왕이 계속 맡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화국은 그러한 왕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이라고 혹은 군주라고 부르지 않고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에도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군주를 대신하여 국가의 원수직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직을 맡는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의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가 원수인 동시에 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두 가지의 권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원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은 군주와 다름없이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습니다. 즉,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다는 정치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에서의 대통령은 매우 미약하다. 그렇다면 의원내각제에서의 행정부의 수반은 어떻게 선출되느냐를 보시면 국회에서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을 해서 행정부의 수반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에서는 총리가 바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통치권을 가지는 것이고,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만 대표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회와 행정부 간의 권한이 좀 불분명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회만 선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중심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대통령제에서는 국민들이 두 번의 권력을 산출해야 됩니다. 한 번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한 번은 의회를 선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회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분점정부라고 부르는 문제점인데요. 대통령의 출신 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하는 역할에서 의회의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그러한 레임덕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대통령도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이 되고 의회도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이 되기 때문에 두 기구가 모두 다 정치적 정당성이 있다라고 강조할 경우에는 권력의 충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종종 많은 대통령제에서 일어나는 대통령과 의회 간의 권력 충돌 사건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원집정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그런 제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사례인데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국민이 대통령제와 똑같이 대통령도 선출하고 의회도 선출합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은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행정부의 수반을 자동적으로 맡는 반면에 이원집정제에서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만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행정부의 업무 중에서 외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 외치를 담당하느냐 하면 대통령은 사실상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업무 중에서 외치의 업무는 실질적인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직책과 상당히 부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원집정제에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만 부분적으로 행정부의 업무 중에서 외치, 즉 외교와 국방의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을 뽑을 때는 의원내각제와 동일한 원리에 따라서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자동적으로 내각을 구성을 하게 되고 행정부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원집정제는 사실상 대통령제의 장점과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잘 혼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원집정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현재로서는 유럽에 가장 이원집정제가 지금 많은 형국입니다. 그리고 의원내각제는 유럽과 그리고 영국의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들, 커먼웰스, 영연방 국가들이 의원내각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의원내각제가 제일 많은 편이고요. 대통령제는 한국,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대통령제이고요. 러시아도 대통령제, 그 다음에 남미 국가들이 주로 많이 대통령제를 하고 있습니다.